그런 안면신경 마비가 올 수 있는데 그거는 100% 수술의 원인입니다. 잘 알고 수술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다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유원민입니다. 안면 거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되게 흉터, 회복 기간, 부작용에 관한 곳인데요. 흉터나 회복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동영상도 올리고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부작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하는 의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고 환자분의 체질적인 경우가 있겠죠. 회복 기간 중에 조치를 잘못 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은 문제가 큰 후유증 남길 수 있는 경우는 대개는 의사의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남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어떤 수술적인 원인이 아니고 수술 후에 환자의 특이적인 체질, 켈로이드성 체질이라든지 아니면 흉터 회복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부착이 심하게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회복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 측에서 누락했다거나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소홀히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도 많고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눈, 코 모양이 변한다든지 칼기가 생긴다든지 이런 모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적절하게 리프팅이 되지 않은 어떤 의사의 책임인 경우가 많고 이 안면 거상의 기본적인 수술 방법이 얇은 피부를 어느 정도 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피부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방리했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어떤 층이 잘못됐다거나 방리 중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그러면 괴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환자의 어떤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흡연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결국은 흡연 자체도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피부 괴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걸로는 신경마비, 기본적으로 신경마비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감각신경, 만지는 걸 아는 신경이 있고 안면신경이라 해서 표정을 짓는 움직이는 신경이 있습니다. 만지는 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수술 범위 내에서 많은 신경이 끊어지고 또 감각이 무뎌지고 이런 거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회복이 다 되는 경우이지만 움직이는 안면신경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입이 한쪽이 안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눈이 잘 안 감긴다거나 눈썹을 들어올리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안면신경 마비가 올 수 있는데 그거는 100% 수술의 원인입니다. 잘 알고 수술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다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 다음은 탈모가 있을 수 있는데 탈모는 헤어라인 안쪽의 절개선에 흉살이 많이 차면서 벌어지는 경우거든요. 그거는 흉터 수술을 통해서 탈모로 보이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어떤 해부학적인 박리 구조를 잘 몰라서 막 헤매고 수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낭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분적인 탈모가 생길 수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회복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부작용의 원인과 어떤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튜브에 저희가 올린 동영상 밑에 댓글 달리는 걸 참고해서 저희가 몇 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추려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면 거상은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아닙니다. 얼굴은 누구나 비대칭이거든요. 뼈도 다르고 조직도 다르고 다 비대칭일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의식하지 않았던 이런 얼굴의 비대칭이 수술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더 자세히 보게 되니까 대개는 대칭적으로 수술이 잘 됐다 그러면 이 콧볼의 모양이라든지 입꼬리의 모양이 많이 안 틀어지죠. 그게 많이 안 틀어졌는데 비대칭이 보인다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비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술 때문에 진짜 없던 비대칭이 생겼다 그러면 입꼬리나 콧볼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광대가 덜 나와 보이는 게 맞는데 턱선 아래쪽의 처짐이 너무 심해서 턱선 아래쪽 처짐이 완전히 해결되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상담할 때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경우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광대 주변의 꺼짐이 개선되기 때문에 오히려 광대 도드라짐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리프팅이 제대로 안 된 거지. 그 스마트층 주변에 있는 유지연대가 잘 박리돼야
전체가 고르게 당겨질 수 있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조직들이 좀 리프팅돼서 꺼진 데가 메워지고 할 수 있는데, 유지인대는 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주변 조직을 당겨버리면은 유지인대 주변에 어떤 조직이 더 꺼져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꺼짐이 좀 심해진 것 같다. 우리가 스마스를 잘 박리해서 리프팅해서 고정을 해놔도 치즈 와이어링 이펙트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꼬매놓은 게 아래로 당기는 힘이 세니까 찢어지면서 리프팅한 스마스가 분리되면서 꺼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다시 좀 재수술해서 그런 부분 리프팅하면서 교정이 가능한 경우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꺼짐 자체가 개선이 덜 되고, 이런 경우는 볼륨을 좀 저희가 채워줘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이식이라든지 좀 심하지 않으면 뭐 필러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서 이제 감각신경은 전체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피부가 방리되는 범위는 이 감각신경, 말초신경이 다 끊어져서 거의 완전히 남의 살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경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감각신경이 자라 들어오거든요. 수술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본인은 물이 흐르는 것 같다 그러고 뭐 아프다 그러기도 하고, 다 그런 게 감각신경이 자라 들어오는 과정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절개한 흉터 부위가 가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살성에 따라서 회복이 더디되거나 켈로이드 살성이 심하신 분들, 뭐 가려움증이라든지 좀 붉은기가 오래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쉽게 우리가 이제 간단한 주사 치료로 또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역시 꼭 주치의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두 가지를 부작용을 질문하면, 멍이 들고 아래 출혈이 생기면 이런 붓기가 더 오래 가고 여러 가지 이제 회복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술하고 되게 한 10시간, 한 12시간 내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즉시 잘 처치받는 게 중요하고, 피가 고인 걸 잘 재고 처치하면은 또 아무런 이상 없이 잘 회복이 됩니다. 무심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붓기가 있거나 멍이 들었을 때 꼭 빨리 병원에 연락을 해서 그런 처치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사실은 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작용이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장님, 모양이 어색해도 좋으니까는 많이 당겨주세요.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말이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팔자를 중심으로 이 콧볼이라든지 입꼬리 모양이 많이 안 변해서 자연스러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당김과 그러면 또 과도하게 당긴 만큼 많이 절제된 상태거든요. 사실 교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처짐이 다시 생기고 조직 자체가 좀 느슨해지면서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고, 이미 많이 잘라낸 조직을 무시하고 또 절개를 가해서 조작을 가하다 보면 안에 유착이 생기면서 이런 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원장님하고 잘 상담하셔서 적절한 어떤 조언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면거상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요즘 이제 안면거상 케이스가 많아졌죠. 그에 따라서 또 이런 부작용 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부작용은 의사의 책임입니다. 의사의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또 경험만 많다고 또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의사를 잘 선별하셔서 적절히 수술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의사를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그런 동영상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의사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서익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